네, 누군가의 말을 통해 시장의 핫한 이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말말말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먼저 미국의 안보보좌관인 로버트 오브라이언입니다. 북미 협상 계속하자. 작년 10월 스톡홀름에서 북미 실무 협상이 결렬됐었죠. 오브라이언이 북한과 접촉해 북미 협상을 계속하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기를 바란다고도 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오지 않은 데 대해서는 조심스럽지만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대북 접촉의 시기와 방식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북한 김괴관 고문이 북미 대화가 재개되려면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언급했죠. 미국과는 협상의 문을 열어뒀지만 우리 남한에는 차가운 기운을 풍겼습니다. 북미 관계에 남쪽이 끼어들지 말라는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김 고문은 우리 정부가 중재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걸 과시하는 것에 대해서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다음은 다시 미국으로 가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미국이 지켜보고 있다. 우크라이나 여객기 격추 사실을 이란 정부가 시인한 이후에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반미 시위가 반정부 시위로 돌변했는데요.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퇴진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란 경찰은 강경 진압에 나섰고 실탄이 발사됐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트럼프는 기다렸다는 듯이 트위터에 영어와 이란어로 글을 올렸습니다. 미국이 지켜보고 있다. 위대한 이란 사람들에 대한 살해를 중단하라면서 시위대를 편들기도 했는데 이런 가운데 이란이 스위스 대사관을 통해서 미국에 추가 보복은 하지 않을 거라는 비밀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네, 이 때문에 당분간은 이란이 국제 여론을 신경 쓰면서 자세를 낮출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보복은 이제 시작이고 긴 여정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했다고 하는데요. 일부 이란 강경파가 주도하는 이 산발적인 충돌은 한동안 계속될 걸로 보인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미국과 이란의 대립으로 중동 정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일본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란과 미국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면서 외교적으로 과시하려는 의도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일본 자위대원들이 중동 해역으로 파견됩니다. 동맹국인 미국의 요청에 따른 자위대 파견인데 자위대의 출발에 맞춰서 아베 총리도 중동 3개국 순방에 나섰습니다. 또 일본이 미국과는 다르게 이란과 직접적으로 대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울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일본이 큰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국제적으로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모태기 외무상의 방미 기간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그리고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도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북한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다음은 중국으로 가볼게요. 네, 힘든 1년 준비해야 한다. 네, 지금 중국은 세계 경제대국 2위죠. 그런데 올해는 부채 증가, 내수 경기 침체, 그리고 무역 분쟁 등 대내외 악재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최근 몇 주 동안 경기 부양책을 펼쳐왔었죠. 중산 부장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라고 언급했는데 올해 정부의 행정 경비를 5% 이상 줄이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 대량 실업 문제는 중국 정부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데요. 중국의 공식 실업률은 최근 몇 년간 4, 5% 사이를 맴돌고 있지만 정부는 고용을 유지하려면 매년 1,1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대량 실업은 이 경제적인 문제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작년 3분기 GDP 성장률 6%를 간신히 지켜냈죠. 이건 92년도 이후에 가장 저조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GDP가 더 낮아질 거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의 이슈들까지 모두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말말말 함께 하셨습니다.